시간과 돈도 많이 썼습니다.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요. 근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쇼핑몰이라는 종류 안에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몰라서 시행착오를 엄청 겪었습니다. 부업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시죠?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 부업했을 때를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센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판단 기준도 없고 판단을 내려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이었던 저는 하고 많은 부업 중에 왜 온라인 쇼핑몰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투잡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처럼 시간당 돈을 버는 부업은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나중에 잘 되었을 때 최소한 직장인보다는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터넷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만약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면 재능을 판매하면 되고 주변에 사업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업을 배웠을 것이고 돈이 만약에 많았다면 재테크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당장은 돈이 안 벌려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쇼핑몰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의 제약도 별로 없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쇼핑몰이라는 종류 안에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몰라서 시행착오를 엄청 겪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학교 장터를 만나게 돼서 쇼핑몰도 잘 모르고 재능도 없었던 초보인 저도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쇼핑몰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쇼핑몰의 본질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물건을 싸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물건을 사오는 걸 어려운 말로 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진은 뭘까요? 보통 마진이라고 하면 판매가에서 제품 원가를 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것을 말합니다. 이 비용에는 제품을 사오는 원가도 있겠지만 플랫폼 수수료, 광고료, 사무실 월세, 인건비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비싸게 팔거나 비용을 줄이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초보자 입장에서 제품의 원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더 싸게 가져오고 싶어도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플랫폼마다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 그리고 광고료,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각 단계마다 비용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단계의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덜 벌거나 아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제일 잘 팔리는 일반적인 물건의 1페이지 단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만원에서 3만원의 단가의 제품이 가장 잘 팔린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평균 2만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플랫폼의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보통 가장 싸다고 생각하시는 스마트 스토어가 5%대이고 수수료 비싼 플랫폼의 경우 30%에 육박합니다. 평균을 30 플러스 5 나누기 2 해서 17%로 잡겠습니다. 거기에다 광고 안 태우면 안 되는 플랫폼들이 대부분입니다. 광고비는 매출액의 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2만원짜리 물건을 팔 때 제품을 얼마 정도로 가져와야 될까요? 수수료와 광고비만 빼더라도 22%니까 4,400원입니다. 그럼 2만원짜리 제품 도매가가 만원이라고 하면 하나 팔렸을 때 5,600원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을 소싱해서 올리고 주문 처리하고 하는데 비용이 5,600원 이상 들면 역마진입니다. 근데 이거 한 건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 30분 걸린다고 하면 나중에 직원을 썼을 때 30분 인건비가 5,600원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처음에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나중에 직원을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계속 그냥 내가 내 몸과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 매출액 얼마 이렇게만 하는 광고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외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따져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구조를 잘 세팅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열심히 벌고
뒤로는 다 까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플랫폼 선택을 할 때에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 구매 건수나 리뷰를 열심히 쌓아서 쇼핑몰을 키워 놓으면 나중에 쇼핑몰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선택은 처음에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일단 잘 모르니까 강의를 들은 플랫폼으로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서야 플랫폼의 특징을 알게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은 학교 장터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실 수수료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없다시피 하고 광고비도 아예 안 나가니까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수수료, 광고비를 줄이는 방법은 플랫폼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인건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조금 주는 방법 외에는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첫 번째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되겠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는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을 써서 자동화하는 방법이 대표적일 겁니다. 저도 물론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일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의 양 자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판매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나 100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나 소요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객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비싼 물건을 팔면 무조건 팔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마다 잘 팔리는 물건의 단가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 고객층의 성별과 연령이 있고 선호하는 물품의 성격과 가격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단체 주문을 많이 넣는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저의 23년 학교장터 총 판매 객단가가 30만 원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만 원에 비해서 15배가 넘습니다. 물론 2만 원짜리 물건도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직원을 써서 자동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 유리한지는 말 안 해도 뻔하겠죠. 네, 오늘은 물건을 사오는 것과 파는 것 중에서 사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을 모르고 덜컥 시작해서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하고 시간과 돈도 많이 썼습니다.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요. 그리고 부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아예 기초 지식이 없어서 시작이 두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돈이나 지인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평균 이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 한해서 앞으로도 쇼핑몰을 아예 안 해보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서 마음고생 덜 하시고 시간 낭비를 조금이나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구독 잘 안 누르시는 거 아는데 제 채널이 아직도 작아서 영상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플랫폼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눌러두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터몬입니다. 오늘은 과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업자 등록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그리고 학교장터 입점까지 학교장터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세팅 과정을 함께 공유드리려고 해요. 학교장터 시작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해볼 건데요.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우선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 카테고리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서 작성란이 나오는데요. 사업 특성란에 본인의 사업 정보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6번의 통신 판매 유무에는 예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업 주소지를 사무실을 빌려서 사업자를 낼 거라서 2번에 타인의 소유, 그리고 3번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했습니다. 만약 저처럼 본인의 소유가 아닌 장소로 사업자를 내실 분이라면 꼭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요.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분들은 임대차 내용도 함께 입력해주세요. 이때 임대차 입력란을 클릭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꼭 기입해 주셔야 해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업종 코드는 525103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일반 사업자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장터 특성상 간이로 할 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워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반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사업자 신청이 필요한 서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업장이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첨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한번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사업자 등록은 완료입니다. 굉장히 쉽죠? 두 번째는 이제 공인인증서 발급인데요. 학교 장터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공급업체용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왼쪽에 공동인증서 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개인이나 법인은 첫 번째 신청 버튼을, 영세사업자는 두 번째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사업자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사업자용으로 신청해 볼게요. 먼저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강남, 판교, 성동구 총 3군데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너무 멀다 싶으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편하게 발급 가능해요. 인증서 관리 담당자 정보는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고요. 신청 시 제출자 정보도 저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선택할게요. 만약 직원이나 공동대표자가 있다면 대리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인증서 신청서를 저장해 주시고 요금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수수료 포함 66,000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총 3가지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신청서와 동시에 공인인증서도 바로 발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USB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강남에 있는 센터를 이용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청서를 인쇄해가지 않아도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 노트북을 사용해서 인쇄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네, 이렇게 공인인증서는 완료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학교장터 입점을 해볼 건데요. 아까 들어갔던 학교장터 공급업체 로그인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급업체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급업체 신청 버튼도 눌러주시고 이용약관 동의해주시고 사업자 번호까지 입력해주세요. 그럼 이제 공급업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저희는 용역이나 공사가 아닌 위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회원 구분에 물품으로 선택해주시고 그 뒤로는 대표님들의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인증서가 있다면 첨부해주세요. 그 다음 부가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공동인증서는 아까 저와 함께 발급을 받았으니 발급으로 선택해주시고요. 계좌정보도 아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사나 용역 등은 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관리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사업장 내부와 외부 사진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완료입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학교장터에 필요한 3가지를 모두 완료해 보았는데요. 학교장터나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하나씩 따라하셔서 함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